12.4절의 벡터장의 유리항적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원의 벡터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C를 곡선이죠. 그쵸? 곡선의 단위 벡터, 법선 벡터죠. 죄송합니다. 법선 벡터 방향으로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유체의 총량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유리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간단하게 좀 예를 먼저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런 어떤 통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통로가 이렇게 있을 때 곡선이, 우리가 원하는 곡선이 이 통로와 직선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곡선 C가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법선 벡터 방향이니까 이쪽이 법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유체의 총량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건데, 또 첫 번째로 주는 것이 일단은 요 길이를 우리가 뭐 L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하는 거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적당한 t초 동안 이 유체가 흘러간 길이, 그러니까 t초 후에 이만큼을 갖다고 보는 거죠. 이만큼 길이를. 그래서 그 길이를 d, 그렇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 동안 우리가 뭘로 보냐면 벡터장의 크기의 시간을 곱한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길이를, 가로의 길이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이제 이동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로의 길이 곱하기 이 넓이를 어떻게 보면 넓이의 양을 구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곡선의 길이 요놈하고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 곱한 것은 곡선의 길이랑 어차피 d가, 그렇죠? t 곱하기 f의 크기니까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t초 동안 줬으니까 우리는 단위 시간을 바꿔야 되니까 얘를 양변을 t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렇죠? 그러면 1초 동안, 그렇죠? 단위 시간 동안 빠져나간 유량의 총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단위 벡터 방향인 거예요. 이 방향이 지금 단위 법선 벡터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놈이 우리가 단위 법선 벡터 이렇게 바라봐야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일반화시켜 보면 이렇게 지금 책에서 좀 자꾸 오타가 좀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곡선을 C라고 썼는데 여기서 곡면 S라고 했는데 얘는 곡선 C 같아요. 곡선 C가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또 여기서는 또 S를 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곡선 S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곡선 S가 있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점을 이제 구간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지금 벡터장은 이런 식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단위 법선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개 벡터를 내적하면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적해서 요만큼의 길이, 그렇죠? 요 길이가 지금 F와 N의 내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간 양이 요만큼씩 되는데 우리가 한 점을 구할 수 없으니까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의 양, 그렇죠? 요만큼의 빠져나간 양이 지금 F와 N의 내적에다가 델타 SI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당연히 이제 곡선 전체로 확장을 할 거니까 뭐 시그마를 취하고, 그쵸? 리미트를 취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가 되더라? 지금 적분으로 바꿀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한 요 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곡선 C에서 F와 N의 내적에다가 곡선의 길이를 곱한 이렇게 해서 얘를 유량 적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N이 단위 벡터장이라는 거고요. 그쵸? F는 우리가 벡터장이 있는 거고요. 단위 법선 벡터죠. 그쵸? 단위 벡터장 또는 뭐 그냥 단위 법선 벡터, 단위 법선 벡터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 상태로 구하기는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선적분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모양인데 선적분하고 다른 것은 지금 딱 하나예요. 얘가 지금 유향곡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향곡선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결국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차이밖에 없기는 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변수 변환을 시키도록 할게요. 변수 변환을 시키는데 자, 당연히 뭐 fxt 이렇게 변수 변환을 시키고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에 이상한 기호가 하나 붙죠. x에 우리가 이렇게 프라임 t 이렇게 되는데 이 물결을 우리가 이제 틸다라고 읽어요. 틸다. 제가 읽을 때 틸다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x 틸다의 프라임이 t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앞에서는 접선 벡터 얘를 갖다 썼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x 그러니까 접 벡터가 있겠죠. 그죠? 접선 벡터 이런 접선 벡터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 몇 도? 90도 회전. 회전시킨 뭐 이런 벡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변하지 않고 90도만큼 틀어놓은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한 요 선적분, 그쵸? 유량적분이 자, t로 매개 변수화 시키면, 그쵸? 매개 변수화 시키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이러한, 그쵸? x 틸다 프라임이 들어가더라. 원래는 이제 접선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x 틸다 프라임 t 이름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y 프라임의 t, 콤마 x 프라임의 t 요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처음에 x 그쵸? xt가 우리가 xt, yt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쵸? 요놈을 회전시킨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요?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 지금 얘를 먼저 써서 좀 헷갈릴 테니까 지금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x 틸다 t 요 놈은 뭐가 되느냐? 얘가 x를 시계 반대 방향 얼마만큼 90도만큼 회전시킨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x 틸다의 t는 우리가 회전 변화를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근데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만 알아서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x축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키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놈이 근데 요놈 자체가 xt, yt 이런 놈이고 우리가 행렬의 곱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t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얘를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외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x 틸다의 t의 미분값 각각을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 프라임의 t, x 프라임의 t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90도만큼 회전한 어떻게 보면 법선 벡터를 찾기는 했다라는 거죠. 근데 단위 법선 벡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 법선 벡터장 요 놈을 구하는데 얘가 이거랑 같아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위 법선 벡터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x 틸다의 프라임의 t 그렇죠?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크기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얘의 크기로 나눠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프라임의 t 이렇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요놈이 회전만 시킨 거기 때문에 얘랑 누구랑 같겠어요? 얘가 지금 x 우리가 접 벡터의 그렇죠? 크기와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회전만 시킨 거기 때문에 크기는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한 곡선, 그쵸? 곡선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법선 벡터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순방향을 보는 거고요. 그쵸? 순방향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는 역방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 변환을 했을 때 우리가 순방향이면 플러스 값을, 역방향이면 마이너스 값을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이 결국은 뭐가 되더라? x 지금 우리가 어디 자리에 여기 법선 벡터 자리에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향이 나오더라라는 거겠죠. 자, 결론을 보여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곡선에서 그쵸? 곡선에서 f n의 ds 이렇게 되는데 변수 변환을 하면 a부터 b까지 f의 xt 이렇게 되겠죠. 변수 변환하고 그다음에 법선 벡터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쵸? x 그쵸? 프라임 t 이 크기 분의 x 틸다의 프라임의 t 이렇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준 거는 우리가 이제 뭐기 때문에 방향성 때문에 정확한 법선 벡터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길이니까 그쵸? x의 프라임의 t 크기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게 약분이 되고 a부터 b까지 fxt 그 다음에 우리가 x 프라임 t의 크기 분의 x 틸다의 프라임 이렇게 그 다음에 dt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우리가 뭐를 방향성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이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c니까 우리 역방향을 봤을 때는 전체 적분값이 마이너스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만 밖으로 빼주면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한 방향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C가 y는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의역이 좀 주어지지가 않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정의역이 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놈의 정의역을 문제를 보고서 제가 정해놨어요. 0부터 1까지로 결정을 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f가 그렇죠? f가 2xy x제곱 되어 있다라고 하고 지금 법벡터장이 요게 중요한데 법벡터장 n이 어디를 향하냐면 아래쪽을 향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이제 2차 포물선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0부터 뭐 1까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당연히 매기 변수화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매기 변수화 시킬 건데 xt를 우리가 어떻게 놓으면 뭐 당연히 가장 쉬운 게 t의 t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선 t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줘버리면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0부터 t가 0이면 어디예요? 0,0이니까 요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이면 여기까지 하니까 곡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법선은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법벡터장 아래쪽을 향한다고 했거든요.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여기서 접점을 이렇게 접벡터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내간 거. 여기가 얘가 n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거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요게 지금 접선이 요게 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만 지워놓을게요.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n이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래쪽이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n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곡선은 우리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접선은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실질적인 접선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실제 접선은 여기서 이렇게, 그쵸? 접선을 찾으면 이게 지금 접선이죠. 접선을 찾으면 얘가 시계 반대 방향 90도만큼 간 게 법선 벡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법 벡터라는 거죠. 실제로 얘가 법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흘러가는 방향에 의하면 곡선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접선이 이렇게 가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더라? 역방향이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법선은 곡선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접선이 나갔을 때, 그렇죠? 거기서 시계 반대방 90도만큼 올라간 거, 그렇죠? 요게 법선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향했으니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역방향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그러면 x tilda의 프라임 t, 요 놈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y 프라임의 t, 콤마 xt, 요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우리가 y를 미분하면 2t가 되겠죠. 2t, 그 다음에 x를 미분하면 1,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유량적분 f의 n의 ds, 요 놈은 자 0부터 1까지, 자 법벡터장이 뭐였어요? 2xy죠. 그러면 2의, 그쵸? 곱하기 x가 t고요, y는 t의 제곱, 이렇게 됐죠. 콤마 t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내적이죠. 이거는 자 요놈인데,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했어요? 역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t,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dt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방향을 준 거예요. 따라서 0부터 1까지 플러스 2t니까 내적을 하면 얼마 되네? 4t의 4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dt 이렇게. 따라서 적분을 하면 우리가 5분의 4의 t의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0부터 1까지니까 5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요게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얼마 되죠? 3 곱하면 16 마이너스 5, 그래서 5 곱하면 그렇죠? 3 곱했으니까 10이죠. 자, 여기가 죄송합니다. 12가 되고요. 그래서 15분의 7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겠더라는 거죠. 자, 예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c가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원인 거죠. 그렇죠? 평면 위에 곡선이니까 한 원이에요. 벡터장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우리가 바깥으로 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 바깥으로 향한다. 바깥으로 향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에 단위원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단위원이 하나 있을 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양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봤을 때 접선이 만약에 얘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법선은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돼.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방향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 접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가고 시계 반대면 90도니까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순방향이고,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역방향으로 보는데, 지금 아무튼 얘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차피 원이니까, 그렇죠?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놔도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줄 거면 우리가 아예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뭐를 변수 변화를 시켜도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반대 방향이니까 사인 t 이렇게 0부터 t가 2파이까지 한 바퀴만 돌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어디부터 0일 때는 0,1부터 해서, 그렇죠? 여기서부터 해서 90도가 되면 어디가 되죠? 1,0이 되니까 이렇게 오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이렇게 가는 흘러가는 거죠. 같은 방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x 틸다의 프라임 t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t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유량적분값 요놈은 0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지금 벡터장은 뭐였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요건 뭐가 되죠? 플러스 사인 t 그 다음에 코사인 t 요게 되겠네요. 그리고 dt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t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t dt 얘도 마이너스죠. 이렇게 따라서 뭐만 남아요?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1만 남죠. 따라서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C가 매끄러운 곡선들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간을 쪼개서 구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차원 우리가 벡터장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차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공면을 볼 건데 지금 3차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양에서 그쵸? 요만큼 양에서 벡터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법선 벡터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 면적에서 그쵸? 요 단위 면적에서 빠져나가는 양이니까 그쵸? 요만큼의 어떻게 보면 입체의 뭐 부피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쵸? 어떤 식으로 구하겠더라? 지금 단위 넓이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내적을 한 게 요만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적 값이 그래서 요 하나의 높이가 f의 내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 우리가 델타의 시그마 ij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를 우리가 지금 보면 당연히 여기서 변수 변환을 할 거잖아. 그렇죠? 변수 변환을 하고 적당하게 뭐 x의 uv로 변수 변환을 했을 때 여기서 나가는 이러한 지금 좀 빨간색으로 볼까요? xu가 있을 거고 x 그쵸? v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뭘 구할 거냐면 여기서 찾는 우리가 이 법선 벡터 얘는 뭐가 되느냐? 법선 벡터는 우리가 x의 u하고 x의 우리가 v를 외적했을 때 이름의 방향이 법선 벡터 방향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단위 법선 벡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xu, xv 이렇게 크기로 나눠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나올지 이 공면에 따라서 그렇죠? 이 공면에 따라서 위쪽으로 나올지 아래쪽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얘를 법선 벡터라고 딱 이놈을 법선 벡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번에 이제 바닥면의 넓이가 필요하겠죠. 아까 우리 구했던 우리가 델타의 시그마의 ij 이런 놈 그렇죠?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d 시그마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균등 분할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놈이 뭐가 되더라? 당연히 x의 u, x의 v 이놈의 크기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자 잠시만요. 네 x의 v 이놈의 크기의 du, dv 이렇게 치환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죠? 중적분의 그렇죠? 이중적분의 s의 f n d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이제 유량적분 그렇죠? 3차원 벡터장에서 단위 법 벡터장 n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런 유한 국면이 있을 때 우리가 f의 s 위에서의 유량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고 계산 방법은 뭐 리미트 시그마로 나오겠죠. 근데 얘를 변수 변환하면 이렇게 d에 f의 x, u, v 변수 변환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법선 벡터, 그렇죠? x, u, x, v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XU X V의 크기로 나눈 거, 그렇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다시 뭐 지금 D 시그마가 요 놈이니까 밑에다 쓸게요. XU X V의 크기 DU D 시그 DV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뭐를 지금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밑에 있지만 약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더라? 지금 영역 D에서, 그렇죠? U와 V의 영역 D에서 F의 변수 변환되고, 그 다음에 내적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XU 외적 XV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지금 유형공의 방향인데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공면에서는 그 방향을 어떻게 주겠느냐? 아까 곡선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나가는 방향, 그렇죠? 순방향, 역방향 이런 거를 접선으로 얘기해서 방향 쪽으로 해서 우리가 90도만큼 시계 반대방 90도만큼 틀어진 게 이제 법선 방향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공면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러한 공면이 하나 있다고 보죠. 이렇게 이러한, 그렇죠? 포물면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물면이 있을 때 이 면의 이 위쪽 이쪽이, 그렇죠? 이쪽으로 하는 게 위쪽 방향.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뭐 면의 내 아래 부분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래 방향. 그렇죠? 얘가 위쪽 방향, 얘를 아래 방향. 그렇죠? 아래쪽.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렇게 공면이 이렇게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쪽이 위쪽 방향이고 플러스로 보고요. 이 아래쪽으로 우리가 아래쪽으로 해서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만 보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흘러간다고 하지만 얘가 이렇게 아래쪽이 되느냐 아니면 이 안쪽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그렇죠? 공면보다 위쪽을 향하고 있느냐 아래쪽을 향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 자 S가 공면 S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인 평평한 면, 그렇죠? 영역이 이제 평면이네요, 그렇죠? X, Y, Z는 다 양수이고요. 이렇게 줬고요. 지금 N이, 그렇죠? 법벡터장 N이 위쪽 방향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벡터장을 X Y G 이렇게 썼는데 지금 그냥 뭐 앞에서처럼 간단히 쓰죠. F를 X 제곱 Y 플러스 2G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량적분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변수 변화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X의 U, V. 자, 가장 일반적인 벽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X는 그냥 U로, Y는 V로 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U, V라고 주고, 그렇죠? 공면을 지금 봐야 되는 거니까 Z는 O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 요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UV의 범위, 그렇죠? 당연히 어디를 봐야 돼요? 바닥면 내려서 봐야 돼요. 바닥면에서 지금 얘를 U, V로 본다면 지금 요거 되니까, 그쵸? U와 V가 지금 이런 모양이니까 얘가 어떤 모양이 되죠? 0으로 놓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뭐 5, 여기도 5가 되겠죠? 이렇게 U와 V의 관계식 Z가 0일 때니까 이놈을 0을 하고 놓으면, 그쵸? V는 그쵸? 5 마이너스 U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U의 범위는 뭘로 주면 돼요? 0부터 5까지 주면 되겠고요. 그렇죠? V의 범위는 지금 요 영역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5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역, 요게 우리가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정역 D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x의 u 외적을 구해야 되니까 x u 놈은 자 미분합시다. u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x의 v 편미분을 하면 요 놈은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xu와 xv의 외적 요 놈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2원, 2, 2, 3 이렇게 그렇죠? 1, 0,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외적 구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워놓고 그쵸? 나머지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1 이렇게 또 얘를 이렇게 빼고 지우고 가면 우리가 이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 원래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를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면 1 빼기 0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얘가 뭐가 나와요? 1, 1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만 자 이중적분만 풀면 돼요. fn의 d 시그마 이놈을 구할 건데 얘가 자 변수 변환을 했으니까 u는 그쵸? u는 0부터 5까지 그 다음에 v는 0부터 5 마이너스 v까지 그쵸? 그리고 여기에 벡터장 변수 변환을 해야겠죠? 벡터장이 지금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u의 제곱 그쵸? y니까 va 그 다음에 y v 더하기 이 두 배의 z예요. 그쵸? z가 뭐죠? 지금은 z는 우리가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요거니까 지금 uv로 바꿨으니까 5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 요게 되겠죠. 여기까지 벡터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적값 1, 1값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0부터 5까지 0부터 5 마이너스 v까지 자 정리하면 u의 제곱 플러스 v 플러스 내적이니까요. 그쵸? v 플러스 10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2v dv du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0부터 5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 마이너스 v까지 자 u의 제곱 그 다음에 v 더하기 v는 이 v랑 없어지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u 그쵸? 플러스 10 dv du 요거만 남네요. 자 뭐 그래서 뭐 0부터 5까지 지금 v가 없죠. v가 없으니까 그냥 얘는 상수예요. 그쵸? 상수로 보고 1만 적분하니까 v만 나오니까 당연히 뭐 5 마이너스 v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얘를 0부터 5까지 또 다시 한번 또 풀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나요? 5u의 제곱 마이너스 잠시만요. 뭐가 좀 잘못됐죠. 여기가 u에 돼요. 그쵸? u죠. v가 아니라 5u 마이너스 u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u 플러스 2u 제곱 플러스 10 50 그쵸?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u du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u 세제곱 플러스 7u의 제곱 그 다음에 계산했고요. 마이너스 10u 마이너스 20u 이렇게 다음에 플러스 50 du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적분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적분하면 숫자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적분은 돼요. 적분해서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숫자 값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다음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자 두 개의 공면을 줬어요. S1이 Z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줬고요. 또 S2를 우리가 Z는 4 평면으로 줬어요. 이걸로 이루어진 공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S1은 여기서 보면 이러한 포물면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뚜껑이 딱 X는 4가 S1 즉 지금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저 여기가 얘가 S2인 거죠. 그렇죠? S2 얘가 이제 S1인 거고요. 그렇죠? 얘가 딱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뚜껑이 딱 막혀버린 이러한 포물면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죠?
바깥쪽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면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구할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향이에요. 이 지금 요 위에 있는 평면만 본다면 얘는 위쪽으로 향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공면은 이렇게 공면으로 봤을 때 얘는 이 안쪽에서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공면의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적분할 때 조심하게 봐야 돼요. 또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하긴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방향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벡터장은 뭘로 줬어요? 벡터장은 그냥 이렇게 x, y, z 이렇게 줬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얘가 x, y, z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죠. S1에 대해서 볼게요. S1은 지금 Z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S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S1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변수 변환을 하기 위해서 X의 U를 지금 X의 변수 변환을 해야겠죠. 먼저 자 X의 UV 그렇죠? 이놈을 우리가 뭘로 놓을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UV 그 다음에 U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 이렇게 두도록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 영역 D가 되긴 하는데 영역 D가 요 범위에서 여기 내에서 그렇죠? 수를 내리면 이렇게 되면 여기 영역 그렇죠? 바닥면의 원인. 근데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지금 Z가 4니까요, 그렇죠? 반지름이 얼마가 돼요? 4니까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영역이 D가 그렇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UV로 바꿔버리면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D가 지금 뭐가 되더라? U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D1이라고 할게요. 영역도 어차피 D1, D2가 똑같긴 하겠지. 나중에 이제 여기 1에서도 똑같이 나오긴 하겠지만 D1이라고 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X의 U는 뭐가 되냐면 1, 0, 2, U 그 다음에 X의 V는 우리가 0, 1, 2, V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의 U와 X의 V의 외적은 2, 1, 2, 2, 3 이렇게 1, 0, 2, U 0, 1, 2, V 이런 식으로 그렇죠? 쭉 계산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2V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S1에서 그렇죠? S1에서 F 유량적분 유량적분을 구하게 되면 얘는 지금 자 D1에서 그쵸? 자 F가 X, Y, Z니까 그냥 U, V 그쵸? 그다음에 U 제곱 더하기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내적 외적값은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2V 1 그쵸? DU, DV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D1에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쭉 곱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2u의 제곱 더하기 2v의 제곱 마이너스 u의 제곱 마이너스 뭐 v의 제곱 du, dv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d1에 결국은 u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 du, dv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네요. 지금 지금 잠시만요. 제가 뭘 하나 빼뜨렸어요. 결과값이 이상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줄 것은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아래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줬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준 값을 계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준 거 지금 다시 한번 예를 보면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돼서 요놈이 뭐가 되더라? 지금 부가 바뀐 게 이유가 2u, 2v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놈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마이너스 방향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방향을 줘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얘가 지금 원이죠. 그렇죠? UV가 적분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원을 가지고 그렇죠? 적분을
지금 생각을 하기 어려우니까 뭘로 변수변을 다시 또 한번 할 거예요. 뭘로? 우리가 극좌표로. 그렇죠? 극좌표니까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d 세타. 그렇죠? 그다음에 반지름이 2니까 0부터 2까지 dr. 그렇죠? 그럼 얘가 UV를 R 코사인 세타, R 제곱 세타로 바꾸는 거죠. R 코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 제곱의 사인의 제곱 세타. 여기에 야코베 인여식값 R이 들어가죠.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까지 결국은 얘 R 제곱이니까 R 세제곱의 dr d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놈은 적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가 적분하면 8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S2를 봐야겠어요. 그렇죠? 자, S2가 지금 Z는 4 이렇게 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도 변수 변화를 해야 되니까 x의 uv 이렇게 uv로 둘게요. 그럼 얘도 u의 v의 xy는 uv이고 z는 무조건 4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평면에 그렇죠? 정사현 시켜도 어차피 d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u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이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u는 당연히 1, 0, 0이게 되는 거고요. x의 v는 0, 1, 0이 되겠죠. 그러니까 xu 외적 xv 이름의 값은 그렇죠? 21, 22, 23 그다음에 1, 0, 0, 0, 1, 0 이렇게 계산하면 0, 0,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S2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유량적분을 구하게 되면 주어진 영역 D 여기서 D2라고 하죠. 네, D2 이놈에서 결국 뭐만 나오냐면 지금 UV에 그쵸? 우리가 뭐가 돼요? 4 이놈하고 0, 0, 1을 내적하고 DU, DV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뭐만 남아요? 0, 0이네 4만 남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죠? 4 곱하기 D2에 DU, DV 1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뭐예요? D2의 넓이거든요. 그쵸? D2의 넓이는 요 넓이는 그쵸? 우리 D2의 넓이를 얼마였어요? 그냥 4 곱하기 우리가 반지름이 2는 1이니까 파이 R에 제곱해서 4파이가 돼요. 얘가 16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쵸? 전체를 S라고 본다면 그쵸? 우리가 누구 S의 FN의 D 시그마 그쵸? 총 유량 적분값은 아까 구한 우리가 8파이하고 16파이를 더해서 24파이 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량 적분을 조금 구해봤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